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197페이지 네모 3 관이음 재료에서 나오죠. 그래서 보게 되면 1 나사 이음에서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강간에 나사를 내어 나사 부분에 패킹제를 감고 파이프렌치를 이용해 체결하는 방식으로 나사가 헐거우면 누수가 되고 나사가 덜 절삭되어 빡빡하면 이음새가 파손될 수 있어 나사 깊이를 적당히 절삭해야 한다. 그래서 종류로는 강제와 흑심 가단 주철제가 있다 해가지고 나오죠. 자, 그래서 나사 이음입니다. 나사 이음. 자, 나사 이음새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들은 전부 그 강관에 사용하는 이음새 부속인데, 자, 이때 요 부속의 이름은 T라고 합니다. 어때요? 영어 알파벳 T처럼 생겼죠? 그래서 보면은 구멍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요 구멍의 직경이 25, 25, 25입니다. 그럼 어때요? 3개의 구멍의 직경이 다 같죠? 그래서 요런 거를 정T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녀석은 25, 25, 25이기 때문에 25의 정T라고 부릅니다. 또는 뭐 25의 T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요거랑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자, 여기 보시면 요 부속 같은 경우는 아래쪽 구멍은 25, 25고요. 위쪽 구멍은 20A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구경이 다르지? 구경이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이경이라고 합니다. 이경T 이렇게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25, 20A, 이경T 이렇게 불러요. 25에 20, 이경T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부속의 안쪽을 보시면, 안쪽에 보면은 내부에 앞나사가 나 있어요. 그러면 그 강관을 나사 절삭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끼우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때 책에서 말하는 패킹제는 강관이음 할 때는 주로 테프론을 감아서 여기다 끼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랑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요 녀석인데, 요거는 이제 90도로 꺾였죠. 그래서 엘보라고 합니다. 엘보 어디에요? 요 팔꿈치. 그래서 90도로 꺾인 요 녀석을 엘보라고 하는데, 아까랑은 조금 달라. 그래서 보면은, 자, 요 녀석이 나사 이음용 엘보라고 하고요. 안쪽에 나사가 나 있는 거. 그 요 녀석은 용접용 엘보입니다. 자, 그래서 나사가 없고요. 대신에 우리가 강관을 딱 절단해서, 이때는 강관을 나사 절삭하지 않겠죠. 그냥 절단해가지고 요렇게 맞대서 용접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요 녀석이 용접용 이음새가 되는 거고, 용접용 엘보가 되겠죠. 그리고 뭐 용접용 레두샤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갈로 1번에 나사 이음의 사용 목적별 분류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배관의 방향을 바꿀 때 엘보, 밴드, 리턴 밴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엘보라는 거는 이렇게 90도 꺾이는 부속들을 엘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엘보 역시도 이경 부속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는 25의 정엘보, 그 보통 보면 그냥 25의 엘보 이렇게 부르고요. 이 녀석은 밑에는 25, 여기는 이제 20A라서 25의 20 이경 엘보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방향을 바꿀 때 엘보 또는 밴드라고 되어 있는데, 밴드라는 거는 배관을 굽혀 놓은 이음새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리턴 밴드라는 거는 U자로 생긴 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 되돌아간다. U턴에서 되돌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리턴 밴드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관을 도중에 분기할 때 같은 경우는 T, Y, 크로스 이렇게 돼 있죠. T는 어때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때요? 유체가 이렇게 와서 양쪽으로 분기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Y 이음이라고 돼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요런 거, 분기관. 그래서 어때요? 이 생겨 먹은 게 생긴 모양이 이렇게 Y 형태로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분기가 되는 형태. 자, 어때요? 이렇게 생겼죠? 잘 보이시려나?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로스라는 거는 십자 형태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유체가 이렇게 오면은 이런 식으로 분기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분기 이음새, 그래서 관을 도중에 분기할 때는 T, Y, 크로스 이런 이음새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같은 지름의 관을 직선 연결할 때, 그래서 똑같은 지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배관이 있고 이렇게 배관이 있을 때 얘도 25A 조금 비슷하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있을 때 얘도 25A일 때 이제 배관을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한 100m 정도 배관을 한다라고 치면은 100m짜리 배관이 존재하진 않겠죠. 100m로 만들어지는 배관은 없어요. 보통 보면 한 6m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선이음 할 때 100m 정도 연장해서 이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 소켓이라는 이음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켓이라는 게 같은 구경의
배관을 이을 때, 그래서 연장할 때 사용하는 게 요런 소켓이 되겠고, 또는 유니온 돼 있죠. 그래서 유니온이라는 거는 배관을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주로 써요. 그래서 유니온이 요거거든요. 그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 풀으면 이렇게 딱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배관을 이렇게 뭐 네모로 만든다. 예를 들어서 배관을 자, 배관을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엘보 들어갈 거고, 엘보 들어갈 거고, 엘보 들어갈 거고, 엘보 들어가는데 나사 이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엘보 4개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1번, 2번, 3번 작업 다 했어. 다 쪼였어. 근데 4번 작업하려면 어떻게 돼? 쪼이면 이쪽은 풀리고, 쪼이면 이쪽은 또 풀려요. 자, 그렇듯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야. 사실상 이렇게 네모로 만들려면.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에다가 이 유니온을 딱 설치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왜? 유니온이라는 거는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반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음새가 있어요. 이음새도 있고 안쪽에 패킹도 있습니다. 여기 고무 패킹이에요. 고무 패킹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유니온의 장점은 뭐예요? 조립 또는 분해가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보면 바이패스 이음에 분해, 점검, 조립을 해야 될 배관에 요런 유니온이라든가 플랜지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플랜지도 나오는데, 플랜지라는 거는 보시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자, 플랜지입니다. 플랜지. 그래서 안쪽에 요렇게 나와 있는 거는 RF형이라서 요렇게 나와 있는데, 안쪽이 가스켓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제가 학교에서 갖고 왔는데, 우리 가스 기능사 시험 칠 때 나오는 그 RF형 플랜지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배관을 용접할 때는 요 평평한 면에다가 용접을 합니다. 그래서 배관을 여기에다가 용접을 해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체결을 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이렇게 체결을 해가지고 가운데는 가스켓을 넣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어가지고 이 볼트 너트를 이용해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체결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구멍이 4개니까 볼트너트가 이렇게 4쌍이 들어가서 체결이 되겠죠. 그래서 플랜지 역시도 어때요? 플랜지 역시도 분해 점검이 용이하기 때문에 바이패스 이음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니온은 이렇게 표시하고 플랜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2줄 그냥 끄면 끝이에요. 엘보는 이렇게 표시하죠. 예를 들어서 이쪽에 T가 붙었다. 그럼 T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T죠. T. T음 할 때는 도면상에서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뭐 니뿔이라고 돼 있는데, 니뿔은 그냥 배관 양쪽에 나사가 나 있는 거예요. 흔히 뭐 보면은 단니뿔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는 제가 사진으로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니뿔을 안 쓰거든요. 니뿔, 소켓 이런 건 안 쓰다 보니까 없는 거는 제가 부속을 못 챙겨왔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가장 좋겠지만 없는 건 어쩔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서로 다른 관 지름의 관, 이경관을 연결할 때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앞에서는 제가 요 소켓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소켓은 어땠어요? 양쪽의 배관의 직경이 같을 때 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배관의 직경이 다르대. 요렇게 하고 요쪽은 좀 작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음새가 들어와야 돼요? 이경 부속이 들어와야 돼. 요렇게 이제 축소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요런 식으로 축소를 시켜줘야 되거든. 그래서 요런 이음새의 이름이 이경 소켓 또는 이경 소켓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뭐라고 쓰느냐? 레듀셔라고 불러요. 레듀셔. 그래서 영어 발음이라서 레듀서, 레듀셔, 뭐 하여튼 문제에서는 리듀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 대충 비슷하면 알아들어야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직경이 다른 배관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게 이경 소켓 또는 레듀셔라고 하죠. 그래서 요렇게 있습니다. 그 요 녀석이 나사 이음용 레듀셔, 요 녀석이 용접 이음용 레듀셔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쪽은 20A이고 이쪽 구멍은 15A입니다. 그럼 20A 배관이 들어와서 15A 배관이 이렇게 연결되는 형식이겠죠. 이것도 동일합니다. 직경이 큰 배관이 들어와서 작은 배관으로 이렇게 나가는 형식. 그래서 구경이 다른 배관을 연결할 때는 이경 T 또는 뭐예요? 이경티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경 소켓 또는 레듀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보시면은 이경 엘보도 있고요. 이경 T도 있고 부싱도 있네요. 그래서 이경 엘보, 이경 T는 제가 설명드렸고, 부싱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부싱.
그래서 부싱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순나사가 있고 이쪽에 보면 앞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나사가 이제 직경이 큰 배관에 연결되고요. 이쪽에 앞나사가 이제 직경이 줄어드는 거야. 자, 그래서 뭐 보면은 이렇게 엘보라든가 이런 식으로 끼워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배관끼리 연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요런 거를 부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나사, 앞나사가 동시에 존재하죠. 요 부싱이라는 거는. 자, 이것도 이경 부속이다.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관 끝을 막을 때는 플러그와 캡이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플러그는 요렇게 생겼고 캡은 어디 갔냐? 캡은 다 챙겨왔으니까 있겠죠. 자, 요게 캡입니다. 요거는 플러그예요. 그래서 관 끝을 둘 다 막는 거야. 막는 건데 플러그는 순나사고요. 캡은 앞나사입니다. 그래서 요 플러그 같은 경우는 부속의 끝에 이런 식으로 막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는 거고, 그 다음 캡 같은 경우는 배관에 이렇게 막겠죠. 배관에 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부속 끝에 이렇게 직경이 맞으면 막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니플하고 조합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부속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거의 강관용 부속이고, 동관용 부속도 말 나온 김에 제가 챙겨온 게 요 분배관, 요게 Y 이음이다 라고 했죠. 분배관. 그래서 요 한쪽으로 들어가서 두 군데로 나오는 거예요. 한쪽 구멍으로 들어가서 두 군데로 나올 수도 있고, 분배도 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두 개가 들어와서 한쪽으로 합류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합류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분배관이라고 하지 합류관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그래서 합류 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기 이음새는. 그리고 요게 이제 동엘보, 동관에 사용하는 동엘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얼마짜리더라? 아마 2분의 1이나 그런 것 같은데 2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분의 1 아니면 8분의 5 정도 되는 그 이음새 소켓 같은데, 요 안쪽에다가 동관을 넣어 가지고 용접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게 동엘보. 뭐 부속은 요 정도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동그라미 5번에도 관 끝을 막을 때 플러그 같은 경우는 순나사 돼 있고, 캡 같은 경우는 앞나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음새 내부 구조도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자, 이제 1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로 2에 보시면 이음새 크기 표시 방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지름이 같은 경우 호칭 지름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있었죠. 요 엘보 같은 경우는 양쪽의 구경이 같단 말이야. 그래서 양쪽의 구경이 25A이기 때문에 부를 때 어떻게 해요? 25A 정엘보 또는 그냥 25A 엘보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 T도 마찬가지죠. 세 군데 구멍의 직경이 같을 때는 그냥 25A T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할 때 직경이 같을 경우에는 뭐 L보다 그러면 25A L보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고, 그럼 동그라미 2번에 지름이 두 개인 경우 큰 치수를 먼저 표시한 후 작은 치수를 표시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름이 두 개다라는 거는 이경이겠죠. 그래서 이경 L보다라고 치면은 한쪽이 이 테프론이 좀 묻어 있네요. 자, 한쪽이 25, 한쪽이 20A예요. 그러면은 항시 큰 녀석을 먼저 써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엘보를 표시할 때는 25에 20, 이경 엘보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자, 그래서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25, 이제 큰 숫자를 앞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20짜리 20의 L보다 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쓸 때는 뭐 굳이 이경 L보다 이렇게 표시하진 않습니다. 왜? 요 치수 보면은 이경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지름이 3개인 경우 동일 중심선상 또는 평행한 중심선 위에서 지름이 큰 것을 1번, 조금 작은 것을 2번, 나머지를 3번의 순으로 나타낸다 해가지고 지름이 3개인 경우 뭐 거기도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T가 있다라고 하면은 32, 32가 표시되어 있고 위에는 25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럼 이건 뭐예요? 32에 25 T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에 25A T 이렇게 써주는 거고, 사실상 뭐 여기에 선생님 예를 들어가지고 20A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요건 따지고 보면 어때요? 구멍이 3개이기 때문에 32 곱하기 요 동일한 중심선상에 있는 요 치수 20 써주고요. 그 다음에 25A 이렇게 표시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요런 부속품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강관 부속 중에 T인데 32, 20에 25 뭐 이런 T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도 지금 나오는 치수가 여기는 32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세 구멍의 치수가 다른 경우는
요런 이경 T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지름이 4개인 경우 지름이 가장 큰 것을 1번, 이것과 동일한 중심선 위에 있는 것을 2번, 나머지 2개의 지름이 큰 것을 3번, 작은 것을 4번의 차례로 나타낸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요 녀석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경이 4군데가 달라. 그럼 얘가 50, 얘가 20, 얘가 32, 얘가 40 같으면 일단 가장 큰 거를 써주는 거예요. 가장 큰 걸 제일 먼저 50이죠. 그래서 50 곱하기 요거랑 동일한 선에 있는 치수 20 곱하기 그 다음 큰 거 40이죠. 40 그 다음에 요거랑 나란한 치수 32A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십자니까 크로스 가야 되는 거죠. 자, 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 용접이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일반용 맞대기 이음새, 그래서 뭐 배관용 탄소 강간에 사용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용접이음새라는 건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관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맞대서 용접을 하는 형태고요. 그래서 뭐 요게 엘보도 있고 뭐 T도 있고 그리고 레듀셔도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 있는 거는 요거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있는 것만 대충 가져왔습니다.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뭐 어차피 밑에 그림에 잘 나와 있으니까 사진 아주 잘 나와 있죠. 그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맞대기 용접, 슬리브 용접, 이음새 해가지고 압력 배관, 고압 배관, 합금 강, 그리고 스테인레스 강 관에 사용된다.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제 199페이지 한번 보시면 3. 플랜지 이음에서 고압 파이프라인 또는 밸브, 펌프, 열교환기 및 각종 줄끝습니다. 기기를 접속시킬 때 관을 자주 해체하거나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해가지고 주로 보면 분해 점검이 용이한 바이패스 이음에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플랜지 이음 뭐였어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죠.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쪽에 파이프를 용접하고, 파이프가 이렇게 용접이 되겠죠. 이렇게 용접된 형태에서 양쪽에 이제 용접이 됐으면 이렇게 맞물려서 가운데에는 가스켓을 넣습니다. 가스켓을 넣어가지고 볼트 너트를 조여서 이음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볼트 너트를 조여서 이음하기 때문에 조이고 풀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분해 점검 조립이 용이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갈로 1에 플랜지 재질 같은 경우는 강판, 주철, 주강, 청동, 황동 등으로 만든다 돼 있고요. 갈로 2번에 보시면 플랜지 종류 나오는데 이거 종류만 줄 거 주세요. 동그라미 1, 2, 3, 4, 5번에 종류 전면 시트, 대평면 시트, 그 다음 소평면 시트, 삽입 시트, 홈 시트형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내용은 그냥 개인적으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밑에 갈로 3에 보시면 플랜지와 배관 이음 방법 해가지고 맞대기 용접형, 나사 이음형, 그리고 슬리브 용접형, 블라인드형, 랩 조인트형, 소켓 용접형 이렇게 나오는데 뭐 요거는 참고적으로 종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블라인드형 해가지고 나옵니다. 요 블라인드형 같은 경우는 그 밑에 그림 나오는데 맨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블라인드 플랜지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림 보시면 아래쪽 플랜지가 어떻게 돼 있어?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라인드형을 다른 말로 멍 플랜지라고도 하고요. 이 블라인드형 같은 경우는 다른 플랜지는 어때요? 여기 구멍이 있어서 용접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블라인드형은 요 구멍이 없습니다. 즉 막아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플랜지는 언제 쓰느냐? 배관을 막을 때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뭐 멍 플랜지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요 블라인드형만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페이지 위에 보시면 개념 잡기 문제 나옵니다. 요거 한번 풀어보면 강관에 대한 용접이음의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열에 의한 잔류 응력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용접이라는 게 뭐예요? 열을 이용해서 철을 녹여가지고 붙이는 게 용접이잖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고온이 발생하니까 열에 의한 응력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면 2번에 접합부의 강도가 강하다. 그렇죠. 용접했으니까 강할 수밖에. 그 다음 3번에 접합부에 누수의 염려가 없다. 당연하죠. 용접했으니까. 나사염은 어때요? 나사를 헐겁게 내거나 덜 조이게 되면은 누수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자, 거기에 비해서 어때요? 용접이음은 접합부에 누수의 염려가 없다. 용접 실수하지만 않으면 누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유체의 압력 손실이 적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나사이온 같은 경우는 강관을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나사를 내서 뭐 예를 들어 엘보에 접속을 시킨다. 그럼 요렇게 이음이 됩니다. 그리고 뭐 아래쪽 배관도 이런 식으로 접속이 되겠죠. 그리고 뭐 용접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요렇게 해서 용접용 엘보를 이렇게 맞대기 하죠. 요런 식으로 맞대기 여기를 용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나사이음이고 얘가 용접이음이에요. 그래서 요 엘보를 사용한 거고, 그 다음 요 엘보를 사용한 거겠죠. 이런 식으로. 얘는 잘 세워지지가 않네. 하여튼 요렇게 해가지고 나사이음, 용접이음인데, 나사이음이라는 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유체가 들어와요. 유체가 이쪽에서 요렇게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 나사이음은 여기 공간이 있단 말이야.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체가 들어와서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 공간에서 이렇게 한번 돌아. 이런 식으로 와류가 발생해요. 와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압력 손실이 큰 편입니다. 큰 편. 그래서 나사이음은 압력 손실이 크고요. 이 용접이음은 어때요? 요 직경이 같기 때문에 유체가 들어오면은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은 마찰장이 어때요?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체의 압력 손실은 용접이음이 훨씬 작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열에 의한 잔류 응력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발생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제 밑에 보시면 네모사 배관의 지지장치에서 나오죠. 한번 읽어보면 관의 신축, 동요, 하중 등에 의하여 과도한 변형 및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며 간단한 구조로서 충분한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1 행거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줄 좀 꺼주세요. 관을 천장에 걸어 지지하는 장치. 그래서 종류로는 뒤에 나오죠. 리지드 행거, 스프링 행거, 콘스탄트 행거 등이 있다 해서 나오는데, 요 행거라는 거는 실이 있으면요, 이렇게 실이 있으면 행거를 천장에다가 이렇게 매달아요. 그래서 매달아서 배관을 지지하는 형태. 그래서 천장 쪽에다가 배관을 매달아서 지지하는 형태의 지지장치를 행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리지드 행거 줄 꺼주세요. 아이빔에 턴버클을 연결하여 관을 매다는 형태로 상하 방향의 변이가 없는 곳에 사용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이렇게 아이빔 형태로 생긴, 아이빔, 그 일자로 생긴 거, 여기 밑에다 이제 동그란 턴버클을 연결해서 지지하는 장치를 리지드 행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스프링 행거라고 돼 있죠. 줄 꺼주세요. 턴버클 대신 스프링을 사용한 것으로 충격, 진동 등을 흡수할 수 있다. 그 쉽게 말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스프링을 이렇게 설치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스프링을 설치했기 때문에 위아래로 약간의 유동성이 발생하는 거겠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콘스탄트 행거 해가지고 줄 꺼주세요. 배관의 상하 이동을 어느 정도 허용, 그래서 하는 구조로 만들어 관의 지지력을 일정하게 한 것으로 줄 것입니다. 중추식과 스프링식이 있다. 그래서 중추식이라는 거는 추를 이용한 형태고요. 그 다음 스프링식이라는 거는 스프링을 이용한 형태예요. 자, 그래서 요 콘스탄트라는 장치를 이용했기 때문에 콘스탄트 행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밑에 그림에 보면 나오는데, 리지드 행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그냥 아이에다가 동그란 턴버클을 매다는 형태도 있고요. 자, 여기 밑에다가 요런 식으로 요렇게 매달아 가지고 어때요? 요 아이빔을 쓰기는 했지만 요런 지지 장치를 이용해서 배관들을 이렇게 모아서 지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지드 행거의 요점은 뭐냐면은 결국 요 아이빔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 형태로 생긴 빔을 이용한 거를 모두 리지드 행거라고 하는 거고, 요 아이빔 사이에다가 스프링을 설치해 버리면은 스프링식, 콘스탄트 기계 장치를 설치하면 콘스탄트 행거가 되는 것 뿐이겠죠. 자, 요렇게 세 가지 정리하고요, 넘어갑시다. 자, 이제 201페이지 2 서포트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줄 꺼주세요. 관을 밑에서 떠받쳐 지지하는 장치. 자, 행거라는 거는 위에 천장에 매달아서 지지했다면, 서포트라는 건 뭐예요? 밑에서 이렇게 떠받쳐서, 바닥에다가 떠받쳐서 배관을 이렇게 연결하는 장치를 서포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류로는 뭐 리지드 서포트, 파이프 슈, 롤러 서포트, 스프링 서포트 이렇게 나오는데, 리지드는 보면은 앞에 행거하고 똑같아요. 강도가 높은 재료로 만든 줄 것입니다. I빔, H빔으로 여러 개의 관을 동시에 지지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도 나오지만 리지드 서포트는 이런 I빔을 딱 써가지고요, 위에다가 이제 받침을 이렇게 설치하겠죠. 설치해가지고 배관을 여기에다가
지지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뭐 I빔이 될 수도 있고 H빔이 될 수도 있고 요런 빔을 이용해서 설치한 거를 모두 리지드 서포트라고 하겠죠. 그럼 동그라미 2번에 파이프 슈 해가지고 줄 긋습니다. 관에 직접 접속하여 지지하는 장치. 그래서 요것도 밑에 그림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맞아 이거 보면 장치로 배관의 수평부와 곡간부에 지지하는 장치이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 보시면 엘보에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엘보가 있다라고 하면 구핀부죠. 구핀부에다가 파이프 슈라는 거 여기에다가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파이프 슈.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롤러 서포트라고 돼 있죠. 줄 긋습니다. 관의 축 방향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롤러를 이용해 지지하는 장치이다. 그래서 요런 거예요. 바닥에다 요렇게 설치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롤러를 설치하는 거지. 요렇게 해서 여기 위에 롤러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 위에다가 배관을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배관의 축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한 거죠. 롤러가 돌아갈 테니까. 그래서 요렇게 어느 정도 축 방향으로 이동을 자유롭게 한 그 서포터를 롤러 서포트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다음 동그라미 4번에 스프링 서포트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줄 긋습니다. 스프링에 의해 관의 하중에 따라 상하 이동을 허용한 지지 장치이다. 그래서 롤러 말고 여기에다 이제 스프링을 설치하면은 스프링 서포트가 되는 거겠죠. 자, 이제 그림 밑에 보시면 3 리스트레인트 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요 리스트레인트 영어의 뜻이 뭐냐면은 구속하다예요. 구속하다.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배관을 구속하는 장치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배관을 콘크리트에 매설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완전히 이렇게 구속해버린 거죠. 그런 이음 장치를 리스트레인트라고 하는 건데, 자, 밑에 보시면 관을 지지하여 열팽창에 의한 배관의 운동을 줄 긋습니다. 구속 또는 제한하는 관의 지지물. 그래서 구속 또는 제한이란 단어가 나오면 리스트레인트예요. 자, 이때 리스트레인트의 종류 종류 세 가지가 앵커, 스톱, 가이드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앵커 읽어볼게요. 볼트를 콘크리트에 매설하여, 자, 콘크리트에 매설했습니다. 관의 이동 및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줄 긋습니다. 지지점에 완전히 고정하는 장치. 그래서 요 앵커라는 거는 콘크리트에 매설해가지고 완전 고정시킵니다. 완전 고정. 자, 그래서 완전 고정시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앵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진동이 심한 곳에 사용하는 장치이다 돼 있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스톱 해서 나오죠. 한번 읽어보면 배관의 일정한 방향과 줄 긋습니다. 회전만 구속하고 다른 방향은 자유롭게 이동하게 하는 장치. 자, 그래서 일정 방향과 회전,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회전한다, 혹은 뭐 이렇게 회전한다, 요런 회전을 구속하고 나머지 방향 뭐 위아래로 살짝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요런 거는 허용해 놓은 거를 스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스톱이라는 거는 일정 방향과 회전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허용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방향과 회전만 구속하게 되면 스톱이 된다. 자,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3번에 가이드 같은 경우는 줄 긋습니다. 배관의 축 방향 이동을 안내하고 직각 방향 운동을 구속한다. 그래서 배관의 축 방향은 뭐예요?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배관의 축, 요 축이잖아. 축 방향의 이동은 어때요? 안내한대, 안내. 가이드죠, 가이드. 안내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직각 방향, 요런 거. 직각 방향으로 배관이 이렇게 막 틀어지는 거. 그런 거는 구속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축 방향 이동을 안내한다. 축 방향, 안내. 그래서 안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가이드가 되겠죠. 그 축 방향을 안내하고 직각 방향을 구속한다. 가이드입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레인트 세 가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 넘어가 보면 202페이지에 앵커 스톱 가이드 그림 나오고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그림 밑에 보시면 4 브레이스 해서 나오죠. 요거 줄 다 긋습니다. 펌프, 압축기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 서징, 수격작용, 지진 등에 의한 진동, 충격 등을 완화하는 완충기, 뭐 방진기 이렇게 돼 있죠. 방진기가 있으며 종류로는 스프링식과 유압식이 있다 해서, 자, 브레이스라는 거는 앞에서 리스트레인트는 구속장치라고 했죠. 이 브레이스라는 거는 진동과
진동과 충격 완화 장치입니다. 그래서 뭐 완충기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진동과 충격을 방지한다 하면은 무조건 브레이스. 그리고 배관을 구속하는 장치는 리스트레인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밑에 스프링식, 유압식 나오는데 이런 거는 뭐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그 왼쪽에 보시면 핵심 키에서 배관 지지 시 유의사항 나옵니다. 요것만 쭉 한번 훑어볼게요. 1번, 밸브류나 장치가 있는 경우 장치의 가까이에 지지한다. 당연하겠죠. 장치에 최대한 가까이 지지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 2번에 가능한 기존의 볼을 이용하며 적정 간격을 유지하여 휘거나 처지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 3번에 배관의 곡간부에는 곡간부 가까이 지지하며 분기관의 경우에는 신축 흡수를 고려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축 흡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요 정도로 정리하고 본문에 있는 개념 잡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 배관 지지구의 종류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1번에 파이프 슈, 2번에 콘스탄트 행거, 3번에 리지드 서포트는 전부 지지장치 맞고, 4번에 소켓은 뭐였어요? 이음새죠. 이음새. 배관을 이을 때. 그래서 소켓이라는 거는 밑에 해설해보면 동일 광경의 관을 직선 이음할 때 사용하는 이음새다.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4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 밑에 문제. 압축기 진동과 서징, 관의 수격작용, 지진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지장치는, 자, 진동 충격을 방지한다 그러면은 브레이스. 그래서 요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